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나도 참 많이 늙었구나 싶을 때 괜히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경험,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직접 몸으로 실천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젊음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바로 습관이 젊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헬스장 끊을 필요도 비싼 건강식품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한 분들은요, 정말 5년, 10년씩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습관만 잘 지키셔도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걷기는 말 그대로 인체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요. 운동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헬스장 가기엔 몸이 무겁고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 나가기도 싫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하루 20분 걷기, 그것도 꼭 밖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복도를 걸어도 좋습니다. 이 걷기라는 행위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둘째, 당 조절, 즉 혈당이 내려가요. 셋째,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우울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섯째,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자, 이 중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전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무조건 챙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하던 82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20분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주쯤 지나니까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무엇보다 밤에 눈 감으면 바로 잠든다며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폭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나는 발이 작아서 빨리 못 걷는다.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걷는다. 괜찮습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0분을 걷는 그 지속 시간 자체가 건강에 의미 있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걷기를 일정 시간에 정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 아침 8시 혹은 저녁 식사 후 7시 등 이렇게 루틴으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은 반복으로 완성되니까요. 걷기는 돈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속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심장 건강이 향상되며 심지어 암 재발률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말단부인 발이 전체 혈액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혈액순환이 점점 느려지는데요. 이때 발을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 장기까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기 전에 발을 10분만 만져주세요.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셨는데 밤에 잠을 자도 자꾸 중간에 깨고 아침엔 부종이 심하다는 호소를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바로 발 마사지였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TV 보면서 자기 전에 발 뒤꿈치, 발바닥 중앙, 엄지발가락을 꾹꾹 눌러보세요. 처음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시던 분이 3주 지나서 신기하게도 요즘 다리가 덜 붓고 잠도 푹 잔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발은 온몸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은 뇌와 머리 쪽, 발바닥 중앙은 장기,
발 뒤꿈치는 생식기나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자극해주면 뇌혈류가 좋아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용천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앞쪽 움푹 파인 곳인데요. 이곳을 천천히 꾹꾹 눌러주시면 심장 기능 강화와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드릴 팁은 이겁니다. 양말 벗고 따뜻한 손으로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지압기구 없어도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천천히 눌러주세요. 단순한 듯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혈압, 순환, 수면, 심리 안정 등 몸 전체에 변화가 옵니다. 자, 세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마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탈수가 와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피가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으며 심지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물이 약입니다. 그냥 약이 아니라 예방약이자 회복약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은 6잔에서 8잔 정도, 즉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한 잔 자는 동안 말라있던 혈관에 물이 들어갑니다. 식사 30분 전 소화액을 돕고 식욕을 안정시킵니다. 식후 1시간 후 소화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잠자기 전 소량, 자는 동안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찬물은 피하시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체내 흡수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물 대신 커피나 이온 음료, 생과일 주스를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을 더 빼앗을 수 있어요. 물을 습관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식사처럼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샤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죠? 그래야 몸이 풀리고 개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건조, 신경 자극을 오히려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6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 샤워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미지근한 물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을 이완시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압 안정,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샤워를 통해 체온이 약간 떨어지면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즉,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 외에도 미지근한 샤워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줍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 전에 샤워를 마치는 루틴을 잡으시면 수면 효율이 매우 좋아집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 순서보다 먼저 발부터 따뜻하게 하는 샤워 습관도 아주 좋습니다. 발부터 온기를 불어넣어주면 뇌로 올라가는 자극이 안정적이거든요. 이 네 가지 습관은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젊어지기 위해 약을 먹고 시술을 받지만 진짜 젊어짐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심박수는 내려가고 혈압은 안정되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몸과 얼굴, 그리고 삶의 질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고 꾸준한 실천, 그것이 바로 진짜 젊음의 비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담아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